네, 현재 시각 8시 31분 지나갑니다. 어제는 뭐 국내 증시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니까 수급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새벽에 마감은 뉴욕 증시가 저는 좀 불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취침에 들기 전에 이렇게 잠시 보고는 큰 걱정 없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지수 확인하고 또 잠시 이렇게 뉴욕 시황 확인하니까 좀 끔찍했어요. 예. 끔찍하고 또 집을 나서는데 또 끔찍하더구만요. 미세먼지 때문에. 이거 사람 살 땅이 못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 중국 리오프닝 무슨 중국발 경기 회복 기대감 이거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고 오늘 그래요. 우리 시장이 항상 이렇게 선물 옵션 만기일 날 당일도 당일이지만 그 다음 날 또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오늘 뉴욕 재료를 어떻게까지 소화하려는지 좀 기초가 주목됩니다. 또 많은 이벤트들도 기다리는 날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저희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일단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단 말이죠. 네. 고용 지표가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시장은 또 떨어지고. 네. 뉴욕 증시 좀 짚어보죠. 일단 미세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 시장이 안 좋은 것은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연준의 목표는 고용 시장을 좀 잡아서 결국 고용이 좀 불안정했을 때에 물가가 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게 연준의 큰 그림이죠. 그렇지만 일단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3.4%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그 FOMC 회의가 열리고 2월 달에 열렸을 때마다 3.7이었는데 굉장히 지금 수치가 낮은 거죠. 역대 최저치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2월 달에 연준은 실업률이 4.7까지 가는 것도 용인한다 했는데 지금 3.4라는 것은 연준의 생각보다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앞서서 이준호 소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오늘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몇 가지 요소가 좀 겹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적인 부분들인데요. 일단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 어찌됐든 미국 시장의 지금 그 모습이 상당히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플러스 났던 것이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끝난 모습이 상당히 조금 안타깝다라는 거죠. 끝까지 끌어내렸고요. 결국 종가 부분이 거의 그 장중 저점이다. 장중 저점 그런 수준이다라는 거죠. 차트를 한 번씩 쑥 살펴봤습니다. 일봉 차트를 살펴보게 된다라면 다우 지수가 가장 안 좋은 모습이고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지금과 같은 음봉을 3일 전에 달았었고 어제 잠깐 발랐겠다. 오늘 또 음봉 크기가 커요. 또 두 번째는 이 봉의 크기입니다. 봉의 크기가 굉장히 큰데 그나마 우리가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봉의 크기가 가장 작고요. 나머지 S&P의 봉의 크기도 다우지수 못지않게 큽니다. 자, 두 가지죠. 봉의 크기가 음봉이 큰데 그게 장중 저점이 종가 부근이다라는 것을 보면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걸 국내로 뚫고 들어오면 국내에서도 상황이 이걸 받쳐낼 수 있을지 여부가 규치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의 어제 종가는 6만 1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6만 원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지지 여부 오늘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대적으로 견뎌냈다 하더라도 일단 삼성전자가 100원밖에 남지 않은 6만 원에 대한 부분들. 코스피 지수가 2,419포인트입니다. 19포인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2,400이 깨진다라면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좀 불안감 이런 것들을 작용할 수 있고요.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하긴 했습니다만 어제부터 시작된 2차 전지와 코스닥에 관련된 테마 종목들의 변동성들 이런 것들이 오늘 또 이어지게 된다라면 가뜩이나마 지금 국내 시장에 안고 있는 불안감에 미국 시장의 불안감이 더하면서 정말 오늘 어떤 모습이 보일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1월 달부터 올라왔었던 증시의 변곡점이 될지 아니면 이것을 잘 이겨낸다라면 여전히 시장은 강한 것으로 봐서 다시 한번 랠리가 펼쳐질지 규치가 주목되는 하루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국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폭탄 돌리기 조짐이 있었는데 이 심지 길이가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폭탄이 언제 터지느냐의 차이인데 그 전에 뉴욕장 차 소장께서 보시기에 저 지금 약간 찝찝한 얘기가 두 개 나오잖아요. SBB니까 실리콘밸리 뱅크인데 자 그쪽에서 파산 신청이 아니라
뭐 자금 유상증자를 자금 조달을 한다고 예. 하니까 저도 뭔가 안 좋은 게 있구나 하는 예. 얘기고 그다음에 이름 자체가 게이트가 들어가니까 실버. 기분이 안 좋은데 실버 게이트 실버게이트. 여기가 가상화폐 담보로 무슨 뭐 해주는 영업하는 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발적인 청산. 그렇죠. 자, 이 두 개가 낙폭도 상당하지만 아니 JP 모간, 골드만삭스 뭐 이런 데들이 훅훅 나가요. 금융권이요. 네. 예, 일단 뭐 가상화폐는 가상화폐 쪽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뭐 얘기한 그 실리콘밸리 뱅크 네.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뭐 파산은 아니고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죠. 네.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했을 때 뭐 그 연방은행을 이용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차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을 확충한다라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라면 벌써 은행이 이제 영업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자본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준다라든지 그런 승수 효과를 노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하는 게 자본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네. 그들이 자본만큼 대출을 해줘봤자 규모 경제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게 은행이다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 어쨌든 실리콘밸리인데 이게 지금 현재 그 자본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라면 대출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부족한 건 아니겠죠. 분명히 지금은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밸류 평가라든지 그들이 갖고 투자했었던 것들의 자산의 감소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문제시 되고 있다라는 것들. 이건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서 커왔던 실리콘밸리의 모습이 이제는 양적 긴축으로 들어가고 고금리, 금리 수준이 벌써 뭐 1년 사이에 4배 가까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체감 금리는.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다라는 것들이고 근데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소장님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뭐 JP모건이라든지 이런 쪽들 특히 지방은행들이 문제죠. 우리가 이제 JP모건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투자은행 쪽들 물론 다 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은행과 증권이 같이 있는 네, 부분들이고 증권 쪽에서 이익을 내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JP모건이라면 이러지만 지방은행들은 10% 넘게씩 빠졌거든요. 네. 지방은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시중은행, 우리나라식으로 시중은행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본다라면 금융권발 제2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현재 시장의 문제죠. 예전에 금융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그 정민 아나운서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2008년 목도했었던 금융발 위기가 이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1년에 정부 지침이긴 했습니다만 대손 충당금을 많이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분들 대출이라든지 이런 분들 대손 충당금을 잡았다는 것은 부실을 미리 선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미국은 우리랑 좀 다르죠. 어찌됐든 이 상황이 특히 지금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다우지수 모습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성장주라고 봤었던 오히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살아있는데 다우지수가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그동안 우리 다우지수는 거의 신경 안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우지수가 무너지게 된다라면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파장 물론 지금은 뭐 너무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부각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새로운 악재가 터졌고 새로운 이슈가 터졌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당분간은 좀 주목하셔야 될 이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지금 이제 문제는 뭐죠? 빅테크 기업들이 얼만큼 잘 가느냐, 그다음에 금리를 어떻게 올리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었다라면 지금 일부 은행의 시스템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새로운 악재의 부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네. 뭐 결국에는 사실 뭐 고용 지표가 다소 둔화된 걸로 보이면은 이제 3월달에 50bp 인상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다는 그렇죠. 측면에서는 호재일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 금융주가 워낙 많이 폭락을 했다 보니까 이게 국내 증시에 충격을 주게 되면은 사실 어제 외국인이 많이 팔았는데 오늘은 또 어떨지 또 그렇습니다. 궁금해지네요. 지금 이제 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반응하는 반응 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파월 의장께서 상원 청문회에 가서는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다가 네네. 또 하원 청문회에서는 또 걷어들이는 발언을 좀 하면서 약간의 조금 이렇게 냉온 전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그거죠. 상원에서 발언을 하셨을 때 지수가 빠진 거하고 오늘 금융주들 빠졌을 때 지수가 빠진 걸로 보면 상원에서 50bp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수가 한 1%도 안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시장에서 지금 50bp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충격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결국 연준이 올릴 수 있는 금리의 상단선은 지금 시장에서 아무리 올려도 5.75 이상 얘기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6을 얘기하는 네. 분들도 있습니다만 극단적으로 5.75고 그냥 5.5 정도에서 멈추니까 빨리 가서 서버리느냐 천천히 가느냐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처럼 50bp가 25bp에서 50bp로 바뀌면 지수가 발작을 일으켰던 그때만 하더라도 3, 4%씩 빠졌었어야 되죠. 그때 분위기라면. 근데 지금 시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도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올릴 수 있는 한계치에 대해서 시장도 어느 정도 서로 이제 그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새로운 지금 어떤 그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새로운 돌발 이슈. 지금 이것이 이제 은행권 이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발도 이슈일 수도 있고, 우리 국내에서는 오늘 또 걱정되는 게 테슬라가 한 4% 정도 빠졌기 네. 때문에 테슬라 차트를 놓고 보니까 테슬라 차트도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라운드 형태가 완연히 이제 형성이 예, 되고 있어요. 예. 200달러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라운드 예.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라운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면 저것도 그 상당히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들이 있다. 조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0달러씩 지금 뭐 200% 가까이 오른 상태에서 예. 200달러에서 지금 172달러이기 때문에 저런 추세 그리고 이제 저걸 주봉으로 보게 된다라면 봉의 크기도 또 커지는 것이고요. 저게 또 오늘 우리 국내 시장에 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직접 차트를 못 보여드려서 그런가 합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떻게 JP모간 같은 거 네. 미국의 월가의 IB들의 대표 은행이죠. 투자은행들이요. 투자은행 네. 중에서는 JP모간도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021년 작년에 그 빠졌던 낙폭에 딱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그 61.8%라는 것까지만 반등하더니만 이렇게 퉁퉁 두드려 맞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아마 우리 시민분들이 얼마나 공감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문가 내지는 무슨 이런 집단들이 말이죠. 사실 눈치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장이 막 가고 있을 때는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소리를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장은 계속 달려가니까. 자, 이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금부터 월가나 여의도에서 말이죠. 네. 갑자기 듣기 불편한 얘기들이 막 쏟아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뭔가 좀 터질 수도 예, 있다. 예. 이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 미리 해주지라는 어떤 다소 아쉬움이나 원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차선께서 지적하신 중에 제일 공감 가는 거. 파월의 그저께 상원에서의 그 다소 그동안 말을 뒤집는 서프라이즈의 낙폭보다 어제 장 빠진 게 보면 기분이 더 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제 뭐냐 이거죠. 그러니 꼭 맞아서 넘어지는 것보다 데미지가 쌓였을 때 그냥 툭 들어오는 잽에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지금 벌써 그 단계인가 싶은 우려가 좀 생기는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전화 연결해서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FI 리서치 한용희 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어제 국내 증시 선물옵션 동시만기에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고 간밤 뉴욕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장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전일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보자면은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좀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랐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8주 만에 20만 건 넘어섰다라는 소식에 이제 장 초반에는 의외로 미증시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장 후반에 쭉 내려온 모습들을 봤을 때는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하는 이제 평균 임금을 좀 같이 지켜봐야 되는데 이 지표 역시도 조금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인플레를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증시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좀 보면은 양시장 모두 1%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하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 또 한수석 목소리가 힘이 빠질 만한 그런 뉴욕 장이었습니다. 네. 아니 모델 Y 운전대가 주행 중에 빠졌다. 이 소식은 저는 좀 충격적입니다. 무슨 뭐 네네. 8천만 원 넘게 받아먹고 파는 차에
핸들이 빠진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죠. 네네네. 메이드 인 차이나도 아니 저기 근데 자 그러면 어제 우리도 2차 전지도 조금 이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묶어서 한번 풀어주시죠. 네, 2차 전지 대표 섹터는 이제 뭐 양극재죠. 양극재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뭐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모두 다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주가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쉽게 들어갈 매크로를 무시하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지금 뭐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양시장 다 이제 좀 하락세가 크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은 아직 뭐 음극재 동박 쪽은 아직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많이 빠진다, 2차 전지 섹터가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쪽 섹터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이제 테슬라 핸들이 빠진 거는 저도 조금은 이거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수 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수 검사를 어떻게 보면은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고객분, 그 테슬라를 빠진 고객이 이게 테슬라가 재매입을 하고 나서 이 차량에 대한 재매입을 하고 나서 어떤 차를 살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시 테슬라를 또 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걸까요? 오늘은 그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조금 부각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 좀 어려운데요. 네, 양자암호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현실화된 것보다는 조금 기대가 되는 테마라고 좀 보실 수 있겠는데 이게 원래 AI랑 같이 움직이는 테마였는데 지금 AI가 챗 GPT 때문에 원래 쭉 올라왔다가 먼저 간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양자암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차를 두고 좀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 지금 진입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로봇 전시회 오토메이션을 갔다 왔는데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뉴로메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면 뭐 그 일반 업체들 로봇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구성이 잘 돼 있고 그 고객사들한테 납품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도 많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좀 유망한 종목들로 좀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동은이 연진이 돌아오는 더 글로리 시즌 2 관련해서 혹시 또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OTT 관련주겠죠. 근데 오늘 그 시장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네네. 그 지금 코스닥이 뭐 1.6%까지 동시호가에서 보이는 상황이고 지금 콘텐츠 제작사들 펜엔터테인먼트, 사마네트워크, 에이스토리, 키스트 지금 키스 같은 경우는 SM 주가에 맞물려서 조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게 있고 OTT 관련주에서는 사실 이렇게 제작사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 제작사들은 사실 이번 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펜엔터, 사마네트워크, 에이스토리, 키스트 모두 다 이제 제작 그 편성을 봤을 때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만든다라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을 좀 짧게 세워주시죠. 네, 일단 오늘 좀 시장이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데 지속적으로 이제 고용 지표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주 초에 있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증언을 좀 살펴보면은 증언에서 얘기했던 게 가장 큰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노동지표, 물가지표를 보고 우리가 금리를 결정할 텐데 조금 다행인 거는 지금 패드워치 보시면 제가 수요일 방송 나갈 때는 50bp 인상 가능성이
80%였는데 지금은 60%까지 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 평균 임금 발표를 만약에 크게 예상치보다 좀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충격이 좀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쭉 내려간 평균 임금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기업들의 구인에 대한 강도가 좀 약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는 좀 훈풍을 불어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1% 하락이 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가 2,393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 2,400선을 이제 밑돌게 되는 상황인 거고요. 코스닥도 1.7% 약세 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에서 795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줄이 약세가 좀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0.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59,700원. LG 에너지솔루션도 1%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SK 하이닉스도 1.7% 약세가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예상되죠. 삼성 SDI 호가에서는 2% 하락 예상됩니다. LG화학도 2.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9만 1,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모두 1% 안팎으로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네이버가 2.4% 하락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기아가 1% 약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77,300원.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전 종목이 또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1.9% 하락으로 마무리된 데 이어서 오늘 추가적으로 지금 6%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지금 19만 2,600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5% 하락 예상되죠. LNF입니다. 오늘 4% 약세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도 5.8%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HLB도 5.7% 하락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SM 지금 0.3% 하락 예상됩니다. 어제장에서 2% 약세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 추가적으로 소폭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15만 4,3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셀트리온작 각각 1%, 3% 약세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JYP 엔터테인먼트는 1% 상승이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는 7만 9,600원, 펄어비스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계속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보니까 좀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소장님께서 오늘 어떠세요? 사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소장님 타이색으로 이제 조금 시장 전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하늘도 잿빛, 시장도 좀 잿빛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종목들 이렇게 좀 저는 나름대로 주위에서 봤는데요. 분명히 이쪽은 그거 하거든요. 우리 얼마 전까지 경험했던 무슨 메타버스 게임 이런 쪽하고는 약간 달라요. 2차 전지는. 2차 전지는 다른데 문제는 이 안에서 진짜 될 놈과 아닌 놈들이 섞여가지고 같이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 와중에 이 괜찮은 쪽도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그러면 이 택도 아닌 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무렵에 모든 매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외치는 순간에 또 수급적으로는 개인들이 막 몰리더라고요. 이번에도 예외가 없구나 하는 차원에서 그 타이밍에 또 딱 뉴욕이 또 부러진단 말입니다. 저도 어제 굉장히 저는 또 한 가지 심각성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심각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제 이제 2차 전지 물론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 내용들은 좀 다를 폐배떨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8에서 10% 정도 빠질 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5% 미만 빠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호가 상황을 보니까 사자가 굉장히 호가별로 탄탄하게 이제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이 10% 빠질 때 이들이 5%가 안 빠졌다라면 사자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보니까 역시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고 개인들이 대거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왜 이 두 종목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냐면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많은 유튜버들께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고 계시고 많은 언론에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통해서 수익을 보셨고 보아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밀릴 때마다 사자라는 호가들이 분명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2차 전지와 다르게 이들 두 종목만 다른 종목은 제가 여러 가지 다 두드려 봤는데 다른 종목은 그렇게 호가가 탄탄하게 안 들어와요.
이 종목만 밀리면 무조건 사야 된다는 효과가 들어왔는데 자 오늘 동시효과 때 5% 벌써 갭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제 서두르셨던 분들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부터 서두르지 않게 되면 그 호가만큼 빠지는 거죠. 네.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꼭지에 잡으시는 그러한 역사의 반복. 이준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죠. 역사의 반복. 메타버스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역사의 반복이 또 한 차례 될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 그게 우려되는 바죠. 이준호 소장님도 그렇고 이정민 아나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러한 역사들이 또 한 번 반복되면 상당히 이 후유증이 클 수도 있다. 이 종목이 나쁜 건 분명 아니에요. 메타버스와 분명 결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게 밸류 부분에 있어서 한 달 전부터 일부 투자자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분들이 결코 그분들이 또 의미가 없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오늘 수급상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풀어낼지 규칙가 주목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보니까 2,400선 좀 붕괴될 걸로 보이는데 예. 그럼 기술적으로 괜찮은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일단 좀 불안하죠. 한번 우리가 엊그제 깼었다가 이제 장중에 깼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 지금 59,700원 호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한 2% 정도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역설적으로 이게 버텼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LG엔솔이 버텨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도 호가가 2%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삼성전자만의 역할에서 이제 LG엔솔이 들어옴으로써 다른 업종들, 그러니까 반도체가 주춤해도 2차 전지 때문에 지수가 받쳐섰던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반도체가 무너지고 2차 전지가 무너지게 된다라면 지수상으로는 좀 조심스럽고 저는 이게 이제 미치는 여파는 거기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이 뭐 무너져도 다른 것들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제가 그동안 지난번에도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와 LG엔솔 때문에 지수가 2,400을 버텨주니까 개별 테마 종목들이 나름대로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의 뭐 2달 넘게 많게는 2달 반, 적게는 2달 이상 테마들이 끌고 올 수 있었던 것들이 2,400에 대한 걱정을 안 했었잖아요, 저희가. 네. 지수가 무너진다는 걱정을 안 했었는데 이제 지수가 만약에 2,400에서 2,300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냐면 트레이딩에서 수익이 나신 분들이 지수가 안 무너지니까 한 번 더 사볼까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인데 야 이제 지수가 무너지니까 내가 차익을 실현하고 한번 좀 쉴게 이런 것들이 또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이제 무너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에 편하게 올라왔었던 주식 환경. 우리가 2월 달 말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주식 시장은 바닥을 찍었고 이제 2023년의 주식 시장은 편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던 생각에 우리가 다시 2022년 말처럼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미가 부각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궁금해지는데 개장하고 제가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네요. 제가 또 입 열면은 개장 상황 보고 말씀 듣자고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히 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3월 10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선물옵션 동시 만길, 외국인은 매도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간밤 뉴욕 증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융주 쪽에서 투매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SBB 파이낸셜 그룹이 이제 자금 조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60% 이상 폭락을 했고 실버게이트는 청산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 42% 하락했고요. 그밖에 주요 IB 투자은행들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주말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1.2%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지금 2,390선 밑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2,387포인트, 오늘 31포인트나 지금 하락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1.7% 떨어집니다. 794포인트입니다. 오늘 양시장 지금 약세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 낙폭을 얼마나 축소해낼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5% 떨어집니다. 59,300원. 결국에 재차 6만 원 선을 좀 깨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2.5% 떨어집니다. 83,400원이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2.5% 떨어집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좀 잘 버텨줬던 2차 전지, 셀 업체들 주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대기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7% 떨어집니다. 76만 5천 원이고요. LG화학은 2% 떨어집니다. 69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LG에너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모두 하락 중이고 이 가운데 삼성 SDI, LG화학은 그래도 양봉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 떨어집니다. 현대차 0.5% 하락이고요. 네이버가 1.9% 하락으로 지금 19만 8천 원, 기아가 0.6% 하락합니다. 7만 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지금 낙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에코프로비엠이 4.6% 떨어집니다. 19만 5,500원. LNF도 2.3% 떨어지네요. 22만 5천 원. 그래도 양봉입니다. 에코프로가 4% 하락합니다. 31만 2,500원이고 이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1.5% 떨어지네요. HLB도 2% 떨어집니다. 3만 4,200원. SM이 1.8% 하락합니다. 15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셀트리온작 2%에서 1% 하락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1.4% 떨어집니다. 7만 7,400원이고요. 펄어비스 2% 하락으로 4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53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79억 원 매수 우위, 이 가운데 외국인은 14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봤을 때 외국인 전기전자에서 집중적으로 물량 내놓고 있고요. 그밖에 비금속 광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 전기전자에서 물량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보험 섹터가 강보합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낙폭에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보통 금리 인상에 따른 기대감에 보험주들이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죠.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개인 투자자와 기관은 팝니다. 각각 68억 원, 37억 원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이 109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3원 30전 상승한 1,325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 기술적 흐름 좀 먼저 체크해 보고 환율 얘기 좀 이어가 볼게요. 네. 기술적 흐름요? 네. 예, 지금 2,390까지도 2,400 자체보다도 2,390이라고 하는 200일선이나 이 60일선 이런 선들이 받치고 있던 레벨도 이제 깨졌다는 것은 시장이 지금 조금 생각보다 받은 충격이 크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어제 뉴욕장의 특기사항은 그거더라고요. 그동안에 국채 수익률 막 오르고 즉 시장 금리 오르면은 장이 빠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오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증시 많이 빠졌는데 단기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국채 수익률이 확 떨어지더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상관관계 설명이 안 먹히면서 이제 또 사후적으로 시황이 뭐로 가느냐. 저 정도 레벨이면은 주식하느니 그냥 채권 사는 게 낫겠다 해서 안전자산으로 몰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그때그때 따라 사후적으로 시황 쓰는 사람들이야 그냥 거기 맞춰서 말되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약간 색깔이나 체질이 달라졌다는 의미죠. 금리 좀 내려주는 게 꼭 저기 증시에서의 어떤 강세하고 매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도 좀 신경이 쓰입니다. 저도 소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게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학습 효과를 통해서 시장을 좀 보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학습 효과는 이제 한쪽으로 이제 3분의 1 정도 두고 3분의 2 정도는 시장을 있는 그대로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시장에 보고 제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데 소장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신 게 지금 이제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증시가 좀 떨어진 거고 엊그제는 오히려 그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국채 금리가 올랐는데도 시장은 덜 빠졌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우리가 10년물 국채 금리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장을 가늠하고 환율을 가늠하는데 이거의 상관계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이게 지금 시장이 강한 어떤 형국일 수도 있고 하나는 시장이 너무 우리가 그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 2차 전지라든지 미국 시장 중심으로 보면 챗 GPT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강한 흐름들이 좀 보였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국내 시장을 갖고 왔었어도 오늘 코스피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60일 이동 평균선을
갭으로 깨버렸습니다. 갭으로 깨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면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이동평균선이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피 기준으로 이렇게 훅 밀려서 삼성전자와 LG이노텍, LG엔솔이 자리를 못 잡았을 때 네. 과연 다른 종목들이 어떠한 모습들, 어떠한 형태를 보여줄지가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좀 밀리니까 그래도 여전히 시장이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가 매수가 상당히 좀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3, 4%대로 낙폭을 좀 축소하는 분위기.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자 효과가 상당히 호가별로 쌓여 있습니다. 오히려 에코프로비엠은 좀 덜 쌓여 있는데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선호도가 좀 있다라는 게 현상이고요. 이런 것들이 얼마큼 떠받쳐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겠고 우리가 한 축에서 놓고 본다라면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대장됐던 솔트룩스도 오늘 4.6%가 빠졌습니다. 개파락한 상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대장주도 오늘 조금 낙폭을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어제부터 변동성이 시작됐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게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많은 수익을 거뒀었던 섹터들이 어제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동시에 변동성이 시작됐다라는 측면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셀트리온 그룹주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서정진 명예회장이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고 하는데 뭐 이러니까 주가가 또 최근에 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하나의 새로운 트리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존재를 합니다. 몇 가지 이제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서정진 회장께서 복귀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죠. 두 번에 걸쳐서 올랐습니다. 첫 번째 서정진 회장이 복귀한다고 해서 올랐다가 그 다음 날 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은 날 저녁 때 이제 4시쯤으로 기억하는데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원포인트로 들어왔다가 이번에 현안을 해결하고 다시 이사회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해석한 게 그대로부터 올라간 게 셀트리온 제약의 강한 상승이었죠. 결국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문제를 서둘러서 해주겠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밸류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저표가 된 건 제약이기 때문에 제약의 매수세가 몰렸었던 것들이고 오히려 그 소식 이후에 셀트리온은 못 올랐어요. 셀트리온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이 복귀하는 건 셀트리온 의장인데 셀트리온은 오히려 못 오르고 셀트리온 제약이 올랐다라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는 서정진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부분에 있어서의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좀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여타 다른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으로 퍼지지는 않았었다라는 부분들 좀 보셔야 되겠고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인바디라든지 최근에 좀 올랐었던 종목들 오늘 다 같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분위기도 여전히 지금 현재 이쪽에 대해서 강한 흐름들이 좀 꺾였다. 결국 제약바이오도 오늘은 좀 조정을 좀 세게 받으면서 시장이 한 차례 좀 쉬어가려는 모습들을 완연히 보이고 있다. 아까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무너지니까 다른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현재 고점에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4%가 빠져도 50주 신고가에서 빠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을 나는 챙기고 일단 보겠다라는 분위기들이 오늘은 좀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 그걸 하나 본데 국제수지 설명회가 있나 본데 예. 어쨌거나 2월 상품 수지 상당폭 개선 예상 2차 전지나 승용차의 호조 지금 뭐 이제 저희 프로그램 시작하고 미국장 안 좋고 우리도 개장 흐름이 안 좋아서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너무 이제 조금 한번 균형을 한번 잡아보죠. 네. 일단 수출이나 수입 이쪽이 조금 수출 증가율이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 폭을 키우다가 이게 살짝 돌아서는 거나 지금 한은의 설명을 보나 이런 차원이라면은 여기서도 막 무슨 뭐 패닉이나 공포 심리에 쌓일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진짜 경계할 거는 그거예요. 정민 아나운서는 어떠신지는 몰라도 적어도 SBS 비즈 같은 데서 말이죠. 에코프로 비행 놓치신 분들 이걸로 한번 대박 내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해본 적이 없죠.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이렇게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는 이 상황 하에서 오히려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그러시지 말라고 옆에서 뜯어 말리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네.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잃지 마십시오 진짜 시장에서.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요즘 같은 예. 장에서는 잃지 않는 게 또 이기는 거고. 어차피 예. 현금을 갖고 있으면 기회는 뭐 1년 연초다 항상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수출 관련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네. 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엊그제 나온 걸 보면 우리 이제 GDP가 대만을 추월당했다라는 어떤 좀 자극적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환율로 이제 계산하니까 이제 우리는 GDP를 원화로 계산하지만 이제 국제별로 이제 할 때는 환율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월달 데이터로 환율을 평가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원화 약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대만에 추월당했다라는 부분들인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만도 어쨌든 환율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우리 체력이 좀 하는데 거기서 저는 두 가지 데이터가 상당히 좀 재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제조업이 4%가 꺾였는데 우리가 이제 설비 투자는 좀 늘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어떤 수출 데이터를 보면 수입 수출 다 줄었고 우리가 지금 반도체 중국향 수출 이런 거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들 익히 다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설비 투자가 조금 늘어서 GDP를 좀 선방했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이 설비 투자와 관련된 저희가 이제 장비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근데 로봇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쪽들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셔도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부터 이미 좀 꿈틀거렸던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양자 역학, 양자 예, 예. 컴퓨터, 양자 암호예요. 오늘 보니까 KCS가 지금 15% 급등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460원 네. 정도 좀 거래가 되고 있고 이제 우리로 이건 이제 1648원, 우리넷 한 7% 강세고 또 아이윈 플러스도 8.6% 올라가고 있고요. 코이버, 드림 시큐리티 이게 다 양자 암호 관련주. 그러니까 이게 양자 역학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보안 쪽에서 굉장히 더 우수한 걸로 알려져 네. 있잖아요. 이게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이런 관련 종목들이 또 다시 또 새로운 테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이 테마주들의 그런 어떤 뭐 힘들이 좀 강하다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테마주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테마주들의 쏠림 현상이 강하죠. 요 테마의 직전에 가장 강했었던 건 뭐죠? 꿈비를 비롯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다자녀 정책이었었던 거죠. 대통령께서 직접 이달 안에 이제 주회를 주재하신다라고 하니까 그런 쪽들이 됐고 결국 정부가 지금 이것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추진하는 것이지만 일단 지금 테마가 좀 몰리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또 시장에 있어서의 한 축은 트레이딩 자금들의 이동입니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2차 전지 쪽에서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이 오늘은 지금 이 상황에서 트레이딩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자라는 것이 살아있다 보니까 가장 트레이딩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히려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오늘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퍼지지 않고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퍼져버리면 내가 어디서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느냐 고민이지만 오늘은 이런 부분들이 되고 또 나중에 2차 전지가 또 올라오게 되면 오후엔 또 그쪽에서 트레이딩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2차 전지가 생각보다는 좀 강합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 SDI가 플러스를 켰고요. LG엔솔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플러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들. 문제는 이제 시작한 지 불과 15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매수세가 움직였을 때의 그런 움직임들 어떻게 좀 기치가 주목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SM 같은 경우도 오늘 뭐 15만 원대를 현재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아직까지 카카오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제 그 15만 원이라는 가격을 불렀죠. 26일까지 뭐 예, 공개해서 15만 원을 하겠다. 불렀고 하이브가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대처가 없다라면 결국 이게 이제 유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겠죠. 공개 매수에 응하면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지만 15만 원에 응하지 않고 내가 15만 1,000원에 좀 팔면 그냥 단순하게 거래세만 내고 끝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하이브가 이제 SM을 했을 때 가격을 좀 올려놨었던 부분들 지분을 한 4%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또 고민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매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서울옥션하고 신세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서울옥션 같은 경우 이제 신세계에서 계속해서 뭐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뭐 인수한다 안 한다 했다가 이제 인수 안 하기로 결정을 네. 했잖아요. 신세계 측에서. 근데 주가가 오늘 흐름 굉장히 좋단 말이죠. 일단은 서울옥션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온 지 벌써 제가 기억으로도 벌써 한 반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꽤 부정적이었다라고 좀 보여졌었죠. 시너지 효과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건데 오히려 서울옥션 측에서 보면 독자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고 지금 이제 서울옥션이 바라고 있는 게 SOT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울옥션 주가가 올라갔을 때 두 가지 뉴스가 같이 맞물렸습니다. STO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세계 인수가 같이
뉴스가 그날 같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결국 이제 신세계는 이제 털어냈지만 그럼 독자적으로 STO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주가가 갭상승한 게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뭐 있겠습니다. 영국 경매사인 소더비가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독보적인 서울옥션 저도 가서 한번 참관을 해봤는데 네. 굉장히 풍경이 좀 재밌더라고요. 어찌됐든 이제 뭐 이런 경매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서 가치를 찾아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서울옥션의 어떤 지위 이 부분이 나름대로 경제적 해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예. 봐야 돼요. 우리 차 소장께서도 그런 데도 직접 가보시는구나. 아니요, 우리 뭐- 저 월요일 날 하모니 나오시는 설춘환 교수님 예. 따라서 임장 한번 따라가 보세요. 아, 뭐 미술품 재테크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저도 어느 분이 이제 뭐 초청해줘가지고 그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가서 이제 한번 뭐 궁금도 했고 그런 거 보고 저는 참 다양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뭐 서울에 있는 내국인 못 들어가는 외국인 카지노도 임원 통해서 한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주식을 하려면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가서 진짜 서울옥션 경매를 해보니까 경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쨌거나 맛집 탐방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로 끝나고 맛집을 가죠.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